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동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애를 하나를 낳거나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애를 하나를 낳게 되면 또한 그 형제 자매간이 없음으로써 인간관계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으면 부모로서 그대로 늙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끼리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자체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각자의 내면의 지식이 전달되면서 각자 내면의 지식이 흐르면서 더 인간관계가 더 깨우쳐지고 또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바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증가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 만나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지식이 증가되는데 인간관계에 단절되거나 인간관계에 애절이 없어서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사람 만나기 하늘이 벌따기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끼리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식이 없음으로써 그 지식이 역동적이고 새롭고 생명적인 지식보다는 우리는 기껏해봤자 책을 읽어서 갖는 지식과 학교 교육 시스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는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 애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3년 불통이고 이러한 MZ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세대간 불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끼리 만나서 어떤 이야기 주제도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과 착함과 선함과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그런 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는 돈을 벌었으니 물건을 사는 이야기와 얼굴 뜯어 고치는 성형 이야기와 고작 그 정도입니다.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점점점 무지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즉 굶어 죽지 않은 문제 해결돼서 인간은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건강검진 가서 병원 가는 이야기,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옵션 이야기, 또한 건강검진을 위한 유명 병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단절의 현상으로 빚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단절이 이제는 숙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 로봇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AI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장사하는 곳 우리가 어떤 지출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거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접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함께 사는 사람들은 유일무이하게 저하고 이야기를 섞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껴줘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지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살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껴주고 참아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신경 못 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시간은 시간추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일하러 가고,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허겁지겁 휴식 취하고 하다가 또 일하러 가고, 결국은 일이 중심이지 인간관계가 애절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 돈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인간끼리 살아갈 돈이 안 나오니까 우선 지금 사람 살이는 허겁지겁 돈 버는 일만 막 그것에 급급해 살게 돼버립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애절을 쌓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돈 버는 문제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지의 미래라고 저는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저는 60인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그들과는 아직까지는 매우 친하고 친밀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다 칩니다. 60살인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는 한 명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60살이 될 때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60살이 되게 되면 부모님은 이제 연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상대하는 것도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님 집에서 아버님과 고수 파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5명이 함께 부모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많이 인간관계에 대한 애절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돈만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해 인간 대 인간끼리 이야기가 오직 성형수술과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와 요리와 이 정도 수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제 나이 60에 그래도 우리는 인간끼리,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미래니까요. 저는 아마 이제 80, 저도 이제 완전 늙었겠죠. 저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오면 그들은 이제 하나밖에 낳지 않은 세대가 많으니까요. 그들이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아마 지금 AI라든가 인간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봇을 지금 계속해서 정밀화시키고 그렇게 성장시키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귀하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 로봇이 내 표에 사람 대신하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로봇이 있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외로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AI는 우리가 지금 이제 AI가 있잖아요. 약 먹을 시간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개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는 그 대신 말을 못 하잖아요. 강아지는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어떤 피부에 따뜻함 느끼고, 대신 우리는 또 AI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인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 가격이 비쌌는지도 모르죠. 지금 인간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인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가격이 비싸지니까 인간이 없으면 희소하면 비싸지잖아요. 경제 논리로. 인간이 적어져 인간 가격이 비싸니까 이러한 자영업 이렇게 가게들은 인간을 쓸 수가 없어, 비싼 인간을.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또 뭐 AI인 로봇을 써서 인간을 대체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이 비싸졌어요. 근데 비싼 인간이 또 그렇게 퀄리티도 인간으로서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성숙이라든지 깨달은 인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비싼 인간인데도 그렇게 품질이 열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끼리도 너무 인간도 비싸지만 인간의 질이 또 떨어지니까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인간끼리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니까요. 인간의 기준점이 각자의 기준점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 체계를 찾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 찾고 있거든. 아직까지 우리는 로봇가 없지만 그래도 점점 인간 가치가 올라가니까 로봇 대체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하죠. 그래서 있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려 하니 소통이 안 되죠. 각자의 이념이 다르니까요. 각자의 이념이 개인 이념이 달라요. 개인 생활 이념이 다르니까 그들의 판단이 달라서 각자 다른 인연끼리 만나 살라니까 살 수가 없어서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수가 줄어서 숫자가 적어져서 인간이 비싸지고 더더구나 지금 우리는 현대 위기는 앞으로 미래는 더 하겠지만 결혼하거나 결혼 안 하거나 애를 하나 낳거나 또 우리 지금 저희들이 제가 60이니까 제 부모로서 둘만 낳으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리는 둘을 낳거나 하나 낳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비가 무너졌어요. 자연의 이치는 계속 낳다 보면 여자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물 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초창기 우리 결혼했을 때인데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많이 낳고 여자를 덜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자가 30만, 40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비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그런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지나서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그 30년 지나서 애를 낳지 않으니까 문제 투성이죠. 새로운 세대가 없는 곳, 다 늙어버린 곳,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더더욱이 엉망진창이죠. 아수라장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인간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간끼리 이야기를 못해요.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 세대 간의 불통, 인구 감소, 이러므로써 인간끼리 조밀조밀한 인간이 점점 인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인간이 있다 한들 나는 60인데 60인 부모도 있고 뭐 형제자매 있을 거잖아요. 각자가 자신의 먹고 살기 삶에 지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따뜻하고 심성이 곱고 착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이 세상 추세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약삭 바르고 그리고 약삭 바르고 이익에 눈을 뜬 사람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 약삭 바르지 못하고 심성이 좋은 사람도 못 살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만날 수도 없어요. 제가 60이 돼서 보니까 저는 60이 되면 제 좋은 친구들과 만날 줄 알았는데 또 60이 돼도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각자 달라서 만날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운 인간인데 이 외로운 인간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그런 문제를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인간끼리 더
숙성된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고,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물건을 사고 팔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물건을 사주는 사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간을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줄 수 있는 물건을, 그런 어떤 인간의 부족분을 인간 로봇으로 AI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생산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 기업 생산 활동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본연은, 인간의 내심, 내면이 성장하고,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친절한 인간, 이런 거는 어디서 투자도 하지 않고 방치도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 착하고 심성이 좋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사람끼리 만나지 못해서, 착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선한 사람 만나지 못해서 우리는 고립되어 있거든요. 이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 유일하게 대중매체인데, 대중매체는 물건을 만드는, 그리고 파는 마케팅 요소가 다 잠식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케팅 잠식된 요소를, 쓰레기 지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매우 약해져 버렸고, 석가 모니가 생각했던 자비심도 없어져 버렸고, 공자가 생각한 어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지금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인문학의 돌풍도 붙였어, 몇 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인문학 돌풍 사라져 버렸어. 저는 이 인문학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다 틀어봐도 다 봐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인문학적인 즐거움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제 눈에는 없습니다.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서양의 어떤 철학하는 사람 모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좀 철학적 지식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늘상 그 이야기는 또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동양 철학, 노자, 맹자, 공자, 이 책 다 읽고 또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역까지 다 듣고 해도 거기서 저 재미가 사라졌어요. 저는 늘상 이야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나는 음대 출신인데 그 사람 최고예요. 그 사람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다 봤어요. 또 실증이 나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는데 없어요. 이 모든 새로운 이야기는 각자 새로운 사람끼리 다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지식은, 모든 사람 다 성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무한대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각자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 세상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막상 이야기를 꺼내도 그들의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충만한 어마무시한 무한대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에 절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어떤 점진적으로 친해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인간 대 인간이 만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많은 지식이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지식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두려우니까, 저 사람 속을 모르니까 우리는 택배든 뭐든 간에 그냥 놓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도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 가격도 쌀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물건 구매할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합니다. 왜 온라인 쇼핑몰 구매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컴퓨터로 갑니다.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어요.
시장에 가서 옷을 살 때 시장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 이야기, 그 사람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모두가 지금 TV, 컴퓨터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우 차갑습니다. 사람들의 인성들이 다 똑똑 끊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애절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도 재래시장이라든지 가서 사람끼리 만나서 그 물건 설명도 하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 사는 사람이 사주기 위한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을 통하는 거죠. 고객, 오래된 그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큰 슈퍼마켓이라든가 대형 마켓은 물건 사는 건 내가 사지, 누가 사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시한테 돈만 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편해요. 편하긴 하는데 점점점 무지한 인간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함께 모여서 둘이 살고 셋이 살고 넷이 살 때 살 수가 없어요. 다 무지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주인 역할을 해서 그 두 사람, 세 사람 무지함을 이렇게 코디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n분의 1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이 모지면 한꺼번에 누가 내는 게 아니라 n분의 1만 내면 툭툭 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n분의 1이 더 인간관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n분의 1은 다 관객입니다. 선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야구장 가서 2만원, 3만원 티켓 내고 보고 오면 끝이죠. 선수하고 아무런 관계없죠. 그저 관객으로만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오늘 밥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모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분의 1을 할 때는 그 모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우리 그 많은 그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모든 가족이라든가 모두 이러다 보니까 큰 게 하나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위치는 다 똑같지 않거든요. 부모님 있죠. 오빠 있죠. 동생 있죠. 이러한 어떠한 그 형제 자매 간에 뭔가 좀 애절이 있잖아요. 지켜줘야 될 게. 그게 없습니다. 왜? 똑같이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 똑같이 뭘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가볍게 놀다 가겠다는 게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행사에 있어도 우리는 가족 모두가 쫙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끝. 이 집에서 누군가가 요리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족 집에서 모시는, 집에서 함께 해주는 그러한 것은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 역사, 이렇게 어떠한 되지 않는 그전에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에서 수없이 음식 만들어 먹는 것까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영을 합니다. 먹방이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그것만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대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먹는 방송을 해야만이 관심이 그렇다는 게 뭐죠? 지금 모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먹는 맛밖에. 인간 간의 애절도 모르고 인간끼리 만나면 고통스럽고 진짜 자기 내면의 이야기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소설 인간관계 애절 무지의 미래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책이 안 팔리잖아요. 저는 유튜버니까
유튜버로 여러분께 제 소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해지고 손님으로 대우받고 싶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잃은 게 각자 개인의 요리, 가족적으로 내려온 요리, 어떤 마을에 살았던 그런 요리, 그런 게 다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라는 게 요리학교 출신만 요리해야 되는 겁니까? 친정어머니의 요리할 때 배웠다고 치죠? 그건 부족합니다. 학교 공부에 딸로 있을 때는 요리가 전수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요리가 전수됩니다. 그러나 지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개인은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결국 우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고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요리 지식에 전수받는 게 아니고 유튜브 지식을 통해서 요리를 배웁니다. 사서 먹다가 시켜 먹다 그렇죠. 우리 집에 요리는 안 하고 막 사서 먹죠. 계속. 자, 우리는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면 더더욱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한쪽에 사람 만나는 어떤 기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요리를 해서 주인으로 요리해서 초청해서 먹게 되면 거기서 내가 주인이니까 100% 힘을 가지고 있고 든든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기분 좋은 것과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거죠. 손님들을. 그걸 n분의 1이라 하면 그냥 똑같은 자격이기 때문에 주도 세력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 보는 일만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전체가 각자가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저런 맥혔잖아요. 학교 교육은 입시 교육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의 실제 필요한 철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다 부족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뒤에 후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석가모니도 인간이고 예수도 인간인데 후광인데 그 가짜를 그려놓았을까요? 빛나잖아요.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희미할 따름이지.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쭉 돌아다 보게 되면 이 후광이 여러분 저는 소설 이야기니까요. 혹시 저는 소설이라는 게 과학적은 아니니까요. 뒷모습을 봤을 때 초라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것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문화 시계에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그건 뭐예요? 남자는 보이지 않는 영역, 철학적 영역이고 여자는 땅 보이는 영역, 먹는 영역, 몸의 영역이죠. 그러나 남자는 정신의 영역,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 영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적 영역은 몰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폭과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폭이 무지하게 좁아버리는 거죠. 내가 음식도 하지 못하니까 돈 갖고 가서 음식점에서 예약하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는 여유가 없죠. 먹고 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시간도 예약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 초대하면 그 집에는 자기 집이니까 뒤에 손님이 안 오니까 여유 있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집들이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함재비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죠. 친구랑 같이 자기 결혼식 함을 지르고 와서 함을 파는 그런 친구들도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함을 팔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좋은 친구들께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 가격이 오르니까
또 비싼 사람들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에게 오질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이 비싼 사람들은 자기의 비싼 짝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또 비싼 사람들은 학문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유학도 갔다 하는데 그러한 어떤 품질을 유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아까 정신적 영역의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리고 의로운 영혼 돌아오는 것이 인생살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죠. 저희 직장생활 할 때 남자와 여자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은 인간관계예요. 인간 대 인간에 함께 만나서 서로 아웅다웅 살고 서로 재밌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니에요? 왜 애절이라는 게 있겠어요? 사람끼리 서로 격조 있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애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문을 못 열어요. 자, 애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서 어떤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술을 먹는 중에서 갑자기 진실 나오는 거죠. 그 사람 뭘 배우는 거죠. 취중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는 문을 꽉 잡고 있죠. 어느 정도 느슨해질 때 살짝 나오는 그 진담으로 우리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자, 애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애절은 체득이에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조선시대의 소학이라는 것은 그 애절이에요. 인간 애절. 우리는 소학이라고 해서 대학가 소학이라고 해서 소학을 무시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소학은 사람의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관계에게 모두가 접해 있어요. 대학은 성인 학문이고 소학은 보편적 인간의 학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인으로서 어떤 개인을 만나서 그 개인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헛소리만 핑핑핑 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만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못하니까 어색하니까 술을 먹어요. 서로 술 먹으려고 그래. 어색하니까. 근데 술을 먹은다고 해서 지금 좀 느슨해 듯하면서 서로 내면을 탐색할 수 있고 저 내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술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 인간관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 있어요. 공자가 왜 유교를 만들었을까요? 하도 그 시절도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인간관계가 자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주의였잖아요. 그리고 나이, 학렬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 유교에서 어떤 각 고모, 이모, 삼촌, 이모부 뭐 그렇게 많가요. 그런 호칭을 해주기 위한 거죠. 고모님, 고모부님 호칭을 해주기 위해서. 호칭을 불러주면서 그분은 문을 열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은 호칭도 몰라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렇게 넓은 호칭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30대, 20, 30,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60살이거든요. 수많은 가족 형태 다 도움을 받으면서 커서요. 저는 그분들에게 감동을, 저에 대한 나는 최성주고, 최성주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착한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 할 때 기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친척 간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할 동안 끊임없이 저에게 잘해준 사람의 도네이션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30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 결혼해서 10년, 20년 후에 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혼하자마자 집 살려고 주식하고 막 하고 은행에 돈 막 끌어 쓰고 막 그래요.
30대 때. 그게 중요하니까 그들에게는. 정신세계보다는 그들의 살고 있는 어떤 그 육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젊음 시간에 그 가까운 친척들과 시간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처럼 젊었을 때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수많은 친척들과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됐든 그들은 나를 측은하게 생각했고 그래 그들은 나를 도움 주는 기쁨을 느꼈어요. 내가 성장하면 그들과 함께 됐어요. 그래서 난 늙어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자기의 시간을 모두 자기에 써버리면 다른 사람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늙어서 아무도 인간관계 애절로 맺어지지 않아서 외로움입니다. 지금 고독사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독사는 그렇게 대두가 된 고독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여력이 있어요. 왜? 지금 인구가 5천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인구가 2,500만이 되고 국가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없어요. 모두가 고독사 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인구 5천에 이런 기준점 가지고 40년에 애달하면 안 됩니다. 그 미래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지 않았고 인간과 로봇 살아서 다른 사람과 한 번도 이야기 뭐 로봇만 살다가 지 혼자만 애로운 인간 살다가 가기 때문에요. 무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지식이 없어요. 책으로 통 인간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60살인데요. 저는 가난한 산처 시골의 촌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한 마을은, 제가 살 마을은 100가구, 200가구 농촌 마을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 살아요. 막 돕고 도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지식이 계속 창출돼 그 안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100가구, 200가구 서로 도우면서 사니까. 더불어 거기서도 그 마을 안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자식을 잘 키워 서울대도 가르쳐요. 지금은 마을에 인구수도 없어요. 자, 지금 인구수도 없지만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로봇으로 살다가만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까 초등학교 도지가 안 와도 그 지식이 유지됐던 거는 200가구에 약 400명, 500명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 어떻게 사는 거 보면서 지식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저 코로나도 하고 뭣도 계속 지금 다 갇혀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도 뭐고. 다 혼자 살아요. 오직 컴퓨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 깜짝하면 놀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제가 느꼈던 풍만한 어떤 인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삶의 지식이 아닌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좁아요. 자, 저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어요. 고통도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길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은 어쨌든 제 밑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제 후배들이 살아간 부모가 되면 전공 이야기 하잖아요. 전공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지식이잖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전공만 이야기해요. 너 전공 뭐냐 해서 전공에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인간성이라는 게 없어요. 전인적 인간이 아니라 쪽발이 인간이에요. 부분적 인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적 인간은 모든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지끼는 하죠. 전공 같은 사람끼리. 전체적 인간과 부분적 인간이라고 저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전체적 인간은 자기 삶을, 자기의 경험치라든지 책 한 권, 한 500페이지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만들어요. 감독, 어떤 전체 세상의 흐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세상 사람 소통할 수 있는 게 전체적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책도 쓰지 않고 전공에 그런 쪽으로 쭉 살다가 그것만 살다가 전문가로만 살다가 오는 건
그건 부분적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부분적 인간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소통 이야기하는데, 걔 조시는 누구도 그거는, 그 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소설이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계절이 없다 보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관계 계절이 없다 보니까 부부들이 더 흘렁흘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계 이혼율 1위잖아요. 더불어 자살률도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 예절이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은 자기 고상한 생각은 어떤 사람 툭 들어와서 그냥 뭐 버릇나 보면 충격을 넘어 입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하고 깨닫고 뭔가에 대해서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애절이 없으니까. 오직 돈 있고 뭔가 그 돈 버는 시류에 바닥바닥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돈 못 버는 사람 다 죽어요. 없어져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악하고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양화, 금, 은은 다 사라지고 악화만 있는 거죠. 독개구리는 있고 독청개구리는 있고 먹는 개구리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선한 사람은 없어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왜? 인간관계가 인간 애절이 없으니까. 악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저는 왕따였어요. 초등학교도 왕따고 마을에서 왕따인데 저는 왕따를 당하면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줬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왕따 안 당합니다. 모두가 욕하고 막 시팔수팔 합니다. 그러면 다 욕하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왕따를 당해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커오는 거죠. 왕따를 당한 사람이요. 여러분 왕따를 당한 사람이 저 7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내 돈이 없어서 그냥 플랫폼에 올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저 소설 인간관계 예절을 보시려면 한국에 북크크라는 게 있어요. BOOKK 북크크. 그게 돈이 없어서 저 책 약 70권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삶에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 나이가 60인데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이렇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나에 대한 애절이 없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애절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한 머리가 생겨서. 자, 모두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해요. 저는 정년했잖아요. 60년. 공직 30년 했어요. 저 서기관 정년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직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자기 직장으로 퇴직한 사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 나도 유튜버다. 내가 유튜브해서 유튜브로 돈 잘 벌고 하면 무시를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왜 어떠한 본질적인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무시 못하고 나면 그렇게 힘이 빠진가요? 무시를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놔두고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렇게 약자를 짓밟고 싶은 거죠. 아니면 나도 힘든데 나 좀 존경해 달라는 걸 이야기한 것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지치고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산책 코스에 많은 사람 똑같은 그 산책을 하니까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과정의 인간 관계 에너지가 애절이 없어요. 어떻게 된 어떻게 그러죠, 우리는? 인간 관계는 다 힘들어하니까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 대신 어쩐 목표만 추구해요. 죽이든 살리는지 그 목표 도달하려고 그래요. 서울대 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도달했지만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대 출신은 서울 졸업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양질의 어떤 인력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밝게 끌고 가지 않아요. 제가 서울대 여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 소위 간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요. 그리고 좋은 직업 가도 거기서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이 복잡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그래요. 자,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애절, 세대 간의 불통, 코로나 3년 격리, 인구 감소, 출생률 저하, 이렇게 돼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2,500만, 3천만 줄어들면 인간이 인간끼리 만나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까요? 자, 그 결과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밝을 쪽일까요? 어두울 쪽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공간에서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란 게 뭐죠? 살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이 전성기가 지나면 우리는 내려갈 겁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최고의 높은 산에 오르면 더 이상 오를 산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최고의 높은 데 와서 그나마 돈이 조금 있어요.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돈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이제 높은 곳에 이 전성기에 내려가게 되면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어요.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모들이 조금 요리를 해요. 그러나 지금 30대가 60대가 되면 요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렇게만 하고 살더라고. 다 라면만 먹고 어떻게 라면 먹고 삽니까? 뭔가 사서 먹고 이렇게만 해요. 시켜 먹고. 진정한 요리를 통해서 요리의 기쁨, 개인의 요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100년, 200년 전에 삶은, 자,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일하고 농사 짓고, 그 밖 안에 들어와 힘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했는데, 요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론 둘 다 밖에 일한다고 하지만, 요리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전혀 없어요.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돈만 잭딱 벌려고 그래. 왜 돈을 벌려고 그럴까요? 자, 답답합니다.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떤 가족 행사할 때 밖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상황에서 집에를 먹다 하니까 요리가 안 되니까 요리를 시장에 사오더라고요. 제사 요리도 사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죠.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장착을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30대는 60대가 되면 아마 지옥에 살지도 몰라요. 돈도 없고 밥에 물지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약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혼자 케어해야 되고 지금 그래요. 혼자 지금 두 부부가 두 명도 아니고 혼자 낳잖아. 혼자. 0.75 그럼 0.75는 저 4451에 한 명 나와요. 두 부부가. 그러면 이 꼬마가 커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명밖에 안 나요. 평균 0.75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30년이 지나면. 인간의 재미가 없어요.
우리처럼 5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에게 5명 있어요. 모여서 고스톱 치려면 3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그리고 5명, 아들 5명이서 6명이서 다 광 팔았어요. 돌고 공 쳤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결혼도 못하죠. 그럼 결혼 못한 사람이 60대 70대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없지. 혼자 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부모 둘이를. 암울합니다. 답이 없어요. 항상 젊기만이 않거든요. 저 60대에 보니까 알아요. 60은 100세하고 사이에 거의 중심이잖아요. 100세가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100세를 키워주나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손자가 나의 100세 때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손자가 없으면 나를 못 키워요. 나 100세면. 모두가 100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답답해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부로 살아요. 결혼도 안 해요. 결혼에 아기도 늦게 나요. 지금 결혼은 평균, 우리 결혼 때는 그래도 20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늦게 30대 했어요. 지금 40대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100세까지 살 수 있겠지만. 근데 생리적으로 애 낳는 것은 물론 과학이 발전했지 모르지만 지금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안 나겠죠. 안 나고 그냥 대충 살겠죠. 뭐죠? 돈인가요? 지금 답이 없어요. 돈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집 비싼 거 사서 뭐 하게요? 결혼해서 애 낳아야죠. 그것이 가장 큰 미래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 유전자를 세상에 남겨야죠. 그런데 그건데 인간관계 애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애절적으로 그 여자를 접근해서 여자의 마음을 열어야죠. 근데 모든 여자들이 귀찮아요, 여자는. 왜? 하던 남자들이 엉망진창에 여자를 안 여니까. 또 여자도 엉망이죠. 남자들 고르지도 않죠. 다 개하고 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애를 태어났는데 개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개가 애를 핥았는데도. 지금 내 60살인 내 입장에서는 개를 죽여버리죠. 그 개, 강아지가 무슨 중요해요. 근데 지금 30대들은 그 개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더라고요. 인간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인간들이 다 인간관계 애절이 없으니까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 주장만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안 만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저의 사촌들 다 50 됐어요. 결혼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자, 앞으로 적어도 저 100살 살고 싶으니까요. 60살은 제가 40년 지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겠죠. 앞으로 40년 후면, 지금 60살 사람이 다 떠나면, 지금 우리 인구 분포도 같은 60에서 80세 다 있으니까 떠나면, 바로 인구 2,500만으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40년 후면. 자, 지금 우리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처절한 헝그리 정신으로 기업을 키워놨어요. 지금 기업 다니는 우리 그 MZ세대들의 태도는 주장하는 거죠. 수도권만, 그리고 주택은 뭐 어쩌고, 칼택은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신기술과 혁신기술과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거 우리 이웃 있잖아요. 이웃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제가 이 유튜버 하면서 이제 영업신고를 했더니까,
통계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든 누구든 하나 한 사람이 해서 세우는 거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회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간의 수공업 회사를 막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미신 갖고도 하고 뭣도 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창조적 기술로 자기가 어떤 어떤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집 주차에 있고, 아버지 엄마가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집은 있고, 그래서 막 노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애절이 구축되지 않으면, 미래는 다 무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감동을 못 시켜주면 그 사람은 절대 내게 마음 열지 않아요.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편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엊그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을 만나서 형이 그래도 저에게 방을 잡아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어떤 도시 가서 방을 잡아주나. 나를 위해서 누가 자기 시간을 보편적으로 써주나. 없어요. 지금 저 나이 60이니까 가능해요.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어떤 비추고 살았던 걸 갚으면서도 겸손했고 그랬거든요. 사무관 달면서 저는 저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돈 없지만 선물을 다 돌렸어요. 내가 그만큼 사람들 도움 받고 켰기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30대 늙었을 때 없어요. 아예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어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 인간 애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비싸고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 로봇을 사서 살겠죠. 아바타식으로. 그렇다고 애로움이 해소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뭣도 부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리광 부리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20, 30년 후는 혼자 사니까 외롭죠. 참 신기한 것이 저는 그랬거든요. 혼자 살아서 이모, 삼촌 다 규합해서 그냥 똘똘 뭉쳐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식도 손도 귀하지만 누군가가 겸손하게 자기 자식 귀하니까 좀 아버지가 겸손하게 이렇게 모이게 하든지 뭔가 베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없는 미래예요. 인간관계 애절이 없는 대책 없는 미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애절이 없고 하는 거 그새 그냥 받아 넘겨줘요.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렸을 때 인성교육, 수학교육 그거 없이 오직 어떤 성공을 영어 공부해서 켜놓으면 그 자식은요 어떤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서 혼자 애토리로 살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끼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껏 해줘요. 그것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대로의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을 연 그 친구는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집에서 자기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밥을 먹여요. 돈이 중요한 게 호텔에 살 수 있어요. 아침 조식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인간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인간이 있다고. 그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도 다른 사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 열고 든 그 열고 그 공간과 나의 여는 공간이 합쳐져서
서로 아주 죽고 못 사는,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줘야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애절을 갖는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앞으로 인간관계 애절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저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 인간관계 애절이 없으니까. 오직 직장에서 잘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유튜브로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소설의 이야기 적어놓은 걸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설 인간관계 애절, 무지의 미래, 세대 간 불통, 코로나 3년 격리, 인구 감소로 인간끼리 멀어짐, 출생률 저하로 인한 매동아들 외돌단, 부족한 인간으로 인간관계 어려움, 인간은 인간끼리 지식이 그런데 지식 불통, 결국 인간은 무지해진다. 그런 미래는 어떨까? 인간 로봇, 외로운 인간. 감사합니다.